홍명보 감독이 이제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축구협회가 내세웠던 그런 방어막 중에 하나가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1순위로 뽑혔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순위라는 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정혜성 위원장이 선정한 1순위가 홍명보 감독이다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전력강화위원회 안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1순위로 뽑혔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근거였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충분히 1순위로 될 만한 감독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에게는 1위 득표자가 아니라 2위 득표자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정몽규 협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 등등 이런 이제 축구협회 사람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현안 질의라던가 국정감사 때 요 얘기가 나왔어요. 과연 홍명보 감독이 다른 외국인 감독들보다 더 뽑힐 만한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 근데 그때 대한축구협회에서 내밀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10차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뽑았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의미가 정혜성 위원장이 추천한 1순위 감독이 홍명보였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대한축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명보 감독이 최다 추천, 그러니까 이 최다 추천이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받은 추천이었어요. 그래서 홍명보와 바그너 두 감독이 7표를 받았다. 카사스 포엣이 6표, 아놀드 5표, 아모림 4표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 투표가 왜 나왔었냐면 전력강화위원회에 이제 10차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0차 회의 때 협회 본부장이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후보군을 추리고 면접까지 빨리 해버리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라고 하니까 한 전력강화위원이 나도 동의한다. 차라리 이렇게 회의를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정혜성 위원장님께 모든 권한을 일임하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3명이든 5명이든 빨리 이 사람들을 추린 다음에 위원장님께 권한을 일임하자. 그래야 빨리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시간이 뒤로 밀리니까 이거는 빨리 우리가 지금 회의를 계속하다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10차 회의에서 우리가 수많은 감독들이 있지만 이 감독들 중에서 괜찮은 감독들을 투표를 해보자. 그래서 투표를 한 다음에 그 투표 중에서 한 5명 정도를 골라서 정혜성 위원장에게 추천을 하자. 그러면 정혜성 위원장이 그 추천을 받아서 5명 중에 본인이 마음이 가장 가는 사람,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정몽규 협회장에게 보고를 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홍명보, 후보 C, 후보 I, 후보 D, 나는 홍명보랑 F, B, A, C 후보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이 감독들을 한 제한 없이 5명을 뽑을 수도 있고 1명을 뽑을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 감독들을 투표를 해요. 중복 투표를. 그래서 나온 게 7표를 받은 홍명보와 바그너다. 그래서 요 아모림을 제외하고 상위 5명의 감독 홍명보, 바그너, 카사스, 포엣, 아놀드를 정혜성 위원장이 보고 이 감독들 중에서 가장 괜찮은 감독을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를 해라 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순위를 뽑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협회 간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순위를 뽑는 거냐? 그랬더니 위원들이 순위를 뽑는 게 아니다 라고 해요. 국정감사라던가 이제 현안질의 요럴 때 이제 축구협회가 내세웠던 근거가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근거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7표 받았다. 1등이다.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도 1등으로 뽑았다. 였어요. 심지어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정몽규 회장에게 홍명보와 바그너 감독이 7표를 받아서 가장 높은 순위라고 말씀을 드렸다. 라고 현안질의 때 말했습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뒤이어서 그 과정이 나는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나를 1순위로 올려놓고 왔기 때문에 나는 허락을 한 거였다. 내가 2순위라던가 3순위였다면 나는 내 감독직을 받지 않았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명보 감독이 뒤이어서. 근데 요 7표를 받았다. 정혜성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거짓이었다는 거죠. 이 스포츠윤리센터가 보니까 축구협회가 제출한 회의 자료를 종합을 해서 다시금 확인을 해보니까 7명의 위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홍명보 감독이 공동 1순위인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다시금
위원들의 발언을 정확하게 정리한 회의록을 다시 보면 바그너가 8표였습니다. 그래서 바그너가 8표를 받았고요. 홍명보 감독은 7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0차 회의 때도 이 순위를 정하는 투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홍명보가 1등 아니냐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았는데 본인들이 제출한 그 회의록에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홍명보 감독이 심지어 7표를 받았고 바그너가 1표를 더 받아서 8표였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얘기를 했던 근거가 되었던 요 전력강화위원회 내부에서의 투표, 요 투표가 틀렸다. 중요한 건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절차상에서 1순위로 뽑는 건 전력강화위원회에서의 이 투표가 아니라 정혜성 위원장이 생각하는 1순위를 뽑는 거였거든요. 홍명보 감독이 바그너보다 적은 추천을 받았지만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정혜성 위원장에게 한 5명 정도를 추려서 보내자. 그러니까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명단이 있다. 5명 정도를 그냥 추리자 그 투표였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우리 축구협회는 아니 홍명보 감독이 이 강화위원들한테도 1등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근거를 내세웠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근거가 하나 깨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계속 말이 꼬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홍명보 감독이 1순위였다. 그리고 이임생 이사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미 홍명보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등으로 뽑혔다라고 했다가 사실은 8표 7표다.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선택한 사람이 홍명보 감독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거고 계속 이제 말을 바꾸는 게 반복이 되는 거죠. 뭐 지난번에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선택할 때도 면접을 봤다라고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뭐 국정감사 때는 면접이 아니라 면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거짓말로 뭔가 이제 이 구색을 짜맞추려다 보니까 거짓말을 했다가 이게 아니라 그러면 또 그 뒤에서 말을 바꾸고 또 그 뒤에서 말을 바꾸고 계속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알아본 결과 축구협회 쪽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7표, 바그너가 8표인데 사실 10차 전력강화위원회 할 때 줌으로 참가한 위원들도 있었다. 근데 그 줌 미팅 회의에서 거기서는 홍명보 감독이 1표가 더 나왔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포함을 안 시킨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했대요. 변명을. 그것도 웃긴 거죠. 뭐 줌 미팅에서 나온 1표 그걸 받아서 8표다. 그러면 애초에 이제 국회에 내는 자료에 8표 1등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기를 안 한 거잖아요. 이임생 이사가 처음에는 단독으로 홍명보 감독 만나러 갔다. 근데 알고 보니 최영일 부회장과 갔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야 사실은 최영일 부회장이 같이 갔는데 그 불 꺼진 카페에서 최영일 부회장이 있었고 다만 다른 테이블에서 최영일 부회장은 핸드폰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임생 위원장과 홍명보 감독이 둘이 만난 것과 다름없다. 뭐 이런 변명,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영일 부회장은 나는 그런 전술 이런 거 몰라서 대화에 낄 수도 없다. 어차피. 근데 웃긴 건 최영일 부회장이 그 이후에 심지어 전력 강화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짜맞추는 걸 계속 하다가 사실은 이랬고요. 저랬고요. 약간 구차한 변명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런 그 기준점은 더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당장 팔레스타인전에 비겼을 때 홍명보 감독을 다들 강도 높게 비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비판을 하냐? 경기력이 조금만 안 좋아도 홍명보 감독이 분명히 바그너보다 표를 덜 받았는데 외국인 감독보다는 연봉을 똑같이 받으면서 감독직을 수락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경기력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고 팔레스타인전을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전술적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홍명보 감독이 연봉이라도 덜 받아서 우리가 사실 감독을 선임할 때 뭐 외국인 감독들이 더 좋지만 더 능력이 있지만 홍명보 감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축구협회의 연봉이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홍명보 감독이 이제 이전에 받았었던 뭐 10억 수준의 금액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다. 이러면 우리가 팔레스타인전을 좀 비겨도 우리가 더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나온 전술에 대응을 못했어요. 경기 내에서.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비판을 받는 거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아니 외국인 감독하고 비교했을 때 홍명보 감독이 더 잘한다고 하니까 축구협회가 연봉도 그만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만큼 주고요. 20억 언저리를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욱더 엄격하게
홍명보 감독이 바그너, 포엣 이런 감독들보다 잘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이 본인들의 이 기준점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 월드컵 본선에 간다거나 예선이 계속 진행될 때 얼마나 잘할지를 이제는 우리가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에 대한 변명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뭐 홍명보 감독이 오늘도 이제 귀국하는 인터뷰에서 시간적인 문제가 좀 크다.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도 사실 팔레스타인을 이기는데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토트넘의 손흥민, 마인츠의 이재성, 페예노르트의 황인범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각자의 팀에서 심지어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전에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분명히 좋은 감독이라고 하면서 데려왔는데 팔레스타인 이전에도 쿠웨이트전, 이라크전, 요르단전, 오만전 이런 경기들을 이길 때 시원하게 이긴 적은 없거든요.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한 승부를 펼치다가 쿠웨이트전도 배준호 선수의 골로 이겼고 추가골이 들어가면서 이라크전도 홈에서 3대2였고 요르단전도 사실은 요르단이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오만전도 손흥민의 꾸역 슈팅, 꾸역승을 했었고 그런 걸 보면 이겼다고 해서 이겼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